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도 아침 7시 남짓 됐는데 굉장히 지금 이런 시간에 유튜브를 찍습니다. 저희 산에는, 지리산에는, 제가 있는 이 수련원에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퇴소하는 수련생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셔서 또 준비하시는 수련생들도 계시고, 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법회가 있는 날이라서 오늘은 매우 분주한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렇게 아침 일찍 유튜브를 찍고 잘 정리해서 올려놓고 내일 또 법회 영상 한두 개로 또 나누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의 코너는 주제 자체를 말투가 예뻐야 성공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말투라는 것은, 말투, 이건 자기 말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하면 말이란 말 할 때 말, 이렇게 길게 말을 늘려버리면 마음의 알갱이다, 마음의 알갱이를 줄인 말이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알갱이가 부드러운지 혹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친지,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드러운 말투와 아주 거친 말투. 그런데 거친 말투는 자기밖에 모르는 지배의 욕구에 뿌리박고 있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배려하는 그런 아주 따뜻한 그런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기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는 사람의 인격과 교양에 따라서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즉 말을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자기 뇌의 이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도덕과 윤리관에 의해서 뇌에서 한번 생각을 걸러서 바깥으로 표출하고 발산하고 뱉어내야 되는데, 거친 기파는 그대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결과로 뱉어버리니까 아주 그 기파, 튀는 기파에, 그리고 그 엉키고 막 조잡하게 엉켜 있는 그 기파와, 그리고 이렇게 조각난 그 기파에 의해서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또 혹은 많이 상충되고 부딪힌다, 그런 부딪히는 조건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펙을 쌓고 학업을 성취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양을 쌓고 지적 재산을 습득해서 그런 지적인 지성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알매 공간을 스펙트럼하게 펼쳐 나갈 때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교양과 지성의 세계라면, 반드시 그 교양과 지성은 말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내한테 야, 물 좀 가져와.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이놈아, 너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 너는 딸내미라는 게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이런 거친 말투와,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교양스럽지 못한, 그리고 부드럽지 못한 그런 말투가 가정사에서 횡행하고 가정사에서 조건화되어 매일 이렇게 생활화하고 있다면, 받는 상대의 입장도 그 말투를 듣는, 전달받는 상대자들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조건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습관화되면 옳은 가정이 될 수 없고, 따뜻한 가정은커녕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런 지배의 욕구가 삶을 통째로 유린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삶까지. 이건 굉장히 지배자적 입장의 패턴입니다. 말은 부드럽고 따뜻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성과, 지성은 알매 영역이고 결과로 알아왔던 일체의 사와 자기가 쌓고 습득했던 지식적 기반의 토대가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조건화되어서 이미지화되고 시각화되고 이 말투로 완전히 에너지화되어서 쏘아붙이고 갖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투가 왜 그래 너는? 아니 당신은 말투가 왜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 오고 당신은 말투가 왜 그래 건방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투가 모든 세상사의 고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경전 중에 천수경 아시죠? 그 천수경 첫 번째 구절이 정구업진언입니다. 정구업진언 수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정구업이 사람들아 모든 업은 말로서 비롯되나니 이런 뜻이에요. 모든 업은 말로, 이 세치혀로 비롯된다는 말이에요. 천수경 경전의 첫 구절이 정구업 진언이라는 말이 너의 업은 입으로 시작되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게 세치허의 논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 말이 부드럽고 고운 것, 예를 들어 볼까요? 하는 말마다 어여쁘고 하는 짓마다 예쁘다면 그게 어찌 성인군자가 아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양심적인 선비다 혹은 군자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 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길도자,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혹은 길 위를 향하는 사람,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도인이잖아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을 토대로 부드럽고 그윽한 말을 뱉어낼 줄 알고 그윽한 말을 실천할 줄 아는 지행합일의 주인공이라면 굉장히 배려심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지도자적 입장이니까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 지배자가 있고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기밖에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배자들.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차가운 이성의 주인공이라서 지배의 욕구에 뿌리 받고 있으므로 욕망과 탐욕을 당겨서 하는 그게 말로 지배자는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마! 시끄러! 조용해! 어따 대고! 이런 지배자적 지밖에 모르는 지배의 욕구의 주인공들. 이건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인 거친 말투라는 거죠. 말투가 예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쁜 말씨는 반드시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건 조건이 따른다는 거죠. 첫째,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이 배려심 중에 가장 쉽게 부드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팩트가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주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저희 아내 호가 난곡입니다. 난곡, 무예 난곡인데 저는 호를 부를 때 뒤에다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난곡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 난곡님은 저한테 선생님 혹은 저 노천 선생님, 선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직업 자체가 도인이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선사님 혹은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불러주는데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만큼 배려심 강한 말투는 없다는 거죠. 이런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말투 자체가 거하고 따뜻한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말투를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여러분 아내한테 부를 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내 이름은 영선 혹은 영희 혹은 이름 예쁜 이름 자기 이름 뒤에 시자를 붙여도 좋아. 영희 씨 혹은 영선 씨 아니면 뒤에 철수님, 철수 씨 시보다는 님자가 훨씬 부드럽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게 곧 경영 마인드로 드러날 수 있는데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은 굉장히 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다.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름 뒤에 김상무 이거보다는 상무님, 김상무님 그거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 이게 맞습니까? 전무님 이렇게 호칭을 존중하고 예우할 때 그 조직은 반드시 실적과 결과와 성적으로 엄청난 실적의 그런 조직체가 될 수 있다. 이건 실제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뒤에 예우하고 존중해주는 조직이 훨씬 더 실적 면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고, 요즘 큰 기업체마다 인문학이 대세고 창조 경영 뭐 이런 거, 요즘 창조 경영, 창조 이런 단어, 그리고 인문학 이런 게 기업체의 대세라면 그 인문학이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그 휴머니즘은 인간다움이라는 말이고, 인간다움이라는 말은 곧 가장 존중받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고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말투가 예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주제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혹은 이 주제가 주는 조건, 그리고 이 주제가 주는 핵심 키워드는 대접받고 대접을 해주는 데는 배려심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 그 입장, 그건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뭐 예를 들면 자기 조직체의 라인에 선배 기수가 이름이 뭐 철수다 이라면, 철수 씨 이것 좀 해주세요. 철수 씨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기수일지라도 철수 씨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요? 철수 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철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님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조직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드님까지 따님까지 그건 좀 어색하고 민망하다면 아내한테 먼저, 혹은 남편한테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주는 그런 따뜻한 배려심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건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안 분위기와 그리고 조직의 문화 자체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팩트, 이 팩트를 좀 사랑해 주시고, 이 팩트를 좀 용기를 갖고 조건화하고 결과로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조건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즉, 이 말투 자체가 거칠다라는 건 신뢰성이 완전히 제로점으로 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반드시 거래하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신뢰의 법칙은, 그 원리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반드시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그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하고 상대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가운데 거친 말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거친 말투라는 건 뭐죠? 내 아랫사람이고 내가 그보다 우월적으로 윗사람이라는 그런 거래의 법칙과 계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거친 말투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거친 말투의 뿌리는 피해의식입니다. 즉, 아주 자기가 취약하거나 열등한 자기 조건을 탁 건드려버리면 말투 자체가 화를 버럭 내버리고 거칠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과 신뢰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상대를 온전하게 믿는 그 자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경력 실적으로, 혹은 집안의 살림살이로, 혹은 성공하는 척도다, 성공하는 척도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바른, 빨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척도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어요. 말씨가 부드러운 건 아주 지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말투가 거친 사람은 정말로 교양과 지적인 이런 그런 스펙보다는 스펙마저도 의심스러운, 정말 분노조절 장애의 주인공이며 인격 장애 혹은 ADHD의 주인공인 그런 사람의 소유자다, 그런 의식의 소유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사람을 종부리듯이 아랫사람으로, 우월적인 윗사람으로, 이런 이상하고도 아주 모순적이고 이런 대립적인 그런 원리와 그런 계산적인 조건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안 좋은 조건이, 이건 지배자적 조건이, 자기가 지밖에 모르는 욕심과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에 밑에 종으로, 밑에 주종의 관계로 자기가 주가 되고 지배의 욕구를 강력하게 발산하는 가운데 찍어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말투가 거칠어요. 어따 대고 말대꾸야, 시끄러 조용해, 이게 어따 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투를 아주 거칠게. 그죠? 이건 신뢰성도 깨어질 뿐더러 믿음 자체가 정말 혼탁한 그런 기파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신뢰하는 관계는 말투가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 마음의 알갱이는 부드러울 필요가 있고 따뜻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에 합류할 때, 그 감성이 표현되고 발산될 때
아주 따뜻한 말투와 상대를 배려하고 신뢰하고 믿음 간에 서로 존중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명예와 출세를 빨리 할 확률도 매우 높다. 그런데 거친 말투로 노출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여기에 엉켜서 삶 자체가 완벽하게 노출된다면 거친 말투로 여러분 삶은 절대로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런 거래 법칙에. 왜냐하면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장사꾼과 장사치는 달라요. 장사치들은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진짜 큰 사업가들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비물질에 투자를 하는 게 큰 비즈니스맨들입니다. 큰 비즈니스가들이고 진짜 경영가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정신계 이런 세상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파가 엉켜있는 결과는 반드시 거친 말투로 성공은커녕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 늘 뒤에서 호박씨 대상이 되며 욕을 듣고 항상 그런 정말 가십거리로 소주 안주로 씹어대는 그런 지탄의 대상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투가 거칠고 부드럽지 않으므로. 근데 여러분이 존중받고 신뢰하면서 누군가에게 선망과 롤모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투 자체가 부드럽다는 것, 여러분 의식 자체가 아주 체계적이며 그런 영성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 즉 정신계에 속이 꽉 차서 실한 사람이다. 참실자잖아요.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말투가 깨끗하고 말투가 부드러워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알갱이가 꽉 부드러움으로 차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데 투자를 하며 장사치와 장사꾼들은 눈에 드러나는 그런 집착의 대상인 그런 물질에 당장 올인한다. 집착하면서. 그래서 거친 말투와 아주 조잡한 말투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기파 자체가 아주 엉켜 있으므로 지배의 욕구에 욕망과 탐욕에 찌들려 있으므로 무지와 명계, 어리석음과 그런 어둠의 그런 기파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 결과이므로 말투가 거칠다. 이 거친 말투는 부드럽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아주 미래로 그런 정신학적인 그런 초월적인데 여러분 그런 정신체계 사고 자체를 미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정신의 명상세계 혹은 그런 물질의 반대 개념인 그런 명상세계 그리고 혹은 가치 있고 철학적인 그런 종교관에 심취하고 귀의해서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뇌적인 그런 뇌가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말투는 굉장히 부드럽고 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업가고 진짜 큰 비즈니스가 합니다. 부탁인데 초월적인 그런 명상세계에 그리고 정신세계에 한번 심취해서 빠지라는 게 아니고 집착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한번 그 조건에 놓여보자는 거죠. 거친 말투의 소유자고 주인공이라면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바뀌고 싶은 그런 용기 있는 자라면 자기 삶을 거친 말투에 노출시키지 말고 예쁜 말투의 주인공이 되어 성공할 수 있는 그 조건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부드럽고 극한 가운데 정신과 그런 명상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자. 저는 현대참선원의 저는 지도선사이자 지도법사입니다. 우리 명상세계에 우리 현대참선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많은 명상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지성의 반대 개념, 영성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물질의 반대 개념인 그런 명상세계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건화시켜서 거친 말투를 사장시키고 살짝 내려놓고 욕망에 노출된 그 마음을 그리고 영적이고 신령스러운 그리고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부드러운 그 따뜻함에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죠. 영혼의 이런 아주 영적인 걸 위로 올리고 욕망적인 걸 아래로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리고 그 조건을 여러분 이상 오늘도 아침 일찍 시작했는데 뭐 이제 7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했는데 저 법회 오늘 저녁에 7시에서 9시까지 또 합니다. 잘 촬영해서 그 동영상도 또 곧 내일이나 모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주제 자체가 말투가 예뻐야 성공한다 였습니다. 저는 현대참선인의 노천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또 신나게 재밌게 잘 노는 그런 하루 보내십시오. 예쁜 말투로. 고맙습니다.